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통합사회 시간이에요. 자, 오늘은 2단원 자연환경과 인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우리 이렇게 일주일은 학교에 오고 일주일은 안 오고 학교 오면은 마스크 쓰고 있어야 되고 정말 상황이 어려워요. 이렇게 코로나19가 유행하게 된 까닭 중에 하나는 세계 유명한 석학들이 얘기하기로는 그 원인을 뭐 추적해보면 뭐 중국의 원인이 있다, 뭐가 있다 얘기를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지구의 환경 파괴라고 해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기후의 이상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전염병도 많이 이제 돌게 되고 그리고 인간이 살아야 될 곳과 그다음 야생동물이 살아야 될 곳이 구별이 안 되고 있어서 인간이 무분별하게 산림을 또 파괴하고 야생동물의 거주지까지 인간의 생활 영역으로 확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야생동물로부터 전염병도 옮고 이런 원인을 우리 이런 어려운 그 전염병이 현재 돌고 있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번에 2단원 자연환경과 인간 이 단원에서는 인간과 자연은 어떤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아주 중요하겠죠? 자, 이제 한 장 넘겨볼까요? 자, 여러분들 이 자연환경과 인간 생활에 대해서는 중학교 때 잘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중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애들 보니까 초등학교 때도 이런 내용을 배우더라고요. 그럼 맛배기로 한번 여러분한테 질문을 해볼까요? 자, 36쪽에 이분들 보이죠? 이분들 왜 옷을 이렇게 입고 있을까요? 누가 얘기해볼까? 서정이 얘기해볼까? 서정이가 얘기하는 것 같아. 그렇지. 지금 여기 보면 터번을 이렇게 두르고 있고 흙벽돌도 있고 창문이 매우 작네. 그리고 긴 옷으로 몸을 두르고 있죠. 뭔가가 창문이 작은 걸 보니까 모래바람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 그다음에 흙벽돌로 지어져 있어서 아주 강렬한 햇살을 막아야 될 것 같은 가옥 구조고 그 다음에 온몸을 이렇게 흰 천을 감고 있는 걸 보면 뭔가 뜨거운 햇살을 피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기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사막 같아요. 건조기후겠죠? 여러분들 이런 거 보면 의생활, 식생활, 그 다음에 주거생활을 보면 대충 어느 기후구나 라는 거는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선생님이 시험에 나올 중요한 부분을 위주로 짚고 넘어가는 것을 해요. 그러면 기후는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기서부터 한번 볼까요? 기후라는 것은 뭐 어떤 지역에서 장기간 걸쳐서 나타나는 평균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오늘 기후가 어때?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오늘 날씨가 어때? 오늘 뭐 기온이 높아? 이렇게 얘기하지. 기후라고는 얘기 안 하죠. 그래서 기후는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대기의 평균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기후, 그 다음에 지형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세계 지역마다 다양한 생활 모습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기후 한번 밑줄 그어볼까요? 자, 기후는 위도. 자, 봅시다. 위도 이렇게 날씨를 나타내죠. 가로로 돼 있죠, 이렇게. 그 다음 해발 고도 여기 산이라고 치면 아래서부터 위까지 해수면을 중심으로 저기 꼭대기까지 해발 고도를 나타내는 거죠. 수륙 분포, 뭐 육지와 바다의 분포 이런 것들에 의해서 기후는 달라지게 돼 있죠. 자, 여기 한번 쭉 밑줄 그어보세요. 자, 밑줄 그어봅시다. 기후는 잘 보이죠? 위도, 해발 고도, 수륙 분포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위도가 낮을 때 저위도죠. 그 다음에 위도가 높을 때 고위도. 즉, 자, 여기 보세요. 여기가 적도죠. 적도가 저위도죠. 자, 극지강으로 갈수록
고위도로 갈수록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열대기후, 여기 노란색 부분 건조기후,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파란색 부분 온대기후, 그 다음에 여기 기온이 좀 낮죠. 냉대기후, 그 다음에 한대기후, 이런 식으로 기후가 나타나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래 봅시다. 열대기후 지역부터 우리가 살펴볼까요? 열대기후는 아까 지도를 봤을 때 적도 주변에 열대기후가 분포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열대기후는 여기 빨간색 보일까요?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열대기후는 열대우림기후라고 하죠. 여기 보면 열대우림기후와 몬순과 사바나기후, 이렇게 우리가 세 종류로 열대기후를 나눌 수 있어요. 자, 열대우림 같은 경우는 우림, 비가 많이 내린다는 그런 뜻이죠. 연중, 고온, 다습하다. 열대몬순은 계절풍을 얘기하는 거죠. 계절에 따라서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있죠. 우리나라는 열대기후는 아니지만 계절풍 기후에 속하죠. 그 다음에 사바나기후, 얘는 뭐라 그럴까, 약간 건조기후랑 비슷하기도 한데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그런 지역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따 요거는 우리 기후 그래프를 보면서 이 기후들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해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적도 주변에 분포하죠. 작년 우리 반의 책인데 굉장히 좀 지저분해요. 공부를 잘했던 애인데. 자, 그 다음에 일사량이 많아서 연중 기온이 높다. 여러분들 이런 용어들은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일사량, 하루 중에 햇빛을 쏘이는 양을 얘기하는 거죠. 하루 중에 햇빛의 양, 이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덥죠. 그래서 가옥 구조는, 집의 형태는 굉장히 개방적이다. 되게 개방적이다. 창문이 크다. 바람을 많이 받고 싶다. 이런 느낌이죠. 통풍이 잘 되고 창문이 크다. 기온과 습도가 높은 열대우림 지역은 옷은 얇은 천, 간편한 옷을 입겠죠. 우리 여름기후 생각하면 돼요. 자, 토양은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영양분이 많이 소실되겠죠. 그래서 척박해요. 뭐 열대기후에서 뭐 벼농사를 진다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 힘들죠. 자, 전통적으로 수렵, 채집, 또 이동식 경작, 뭐 플랜테이션 농업 같은 거 들어봤을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살고 있죠. 자, 전통 가옥의 모습을 잘 살펴보세요. 시험 문제는 이렇게 그림으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카사바, 뿌리 식물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감자 같은 거예요. 고구마 같은 거. 자, 그래서 또 여기 원주민들이 옷을 굉장히 시원하게 입고 있죠. 자, 의식주 보이죠? 자, 첫 번째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의 가옥은 빗물이 잘 흘러내리도록 지붕의 경사가 급하다. 그 다음에 습기와 해충을 막기 위해서 한번 확대를 해볼까? 자, 여기 잘 보이죠? 이렇게 지면에서 떨어져 있죠, 집이. 자, 그 이유는 습기와 해충을 막기 위해서 고상가옥, 형광펜 들어보세요. 자, 왜? 고상가옥은 습기와 해충을 막기 위해서 짓는다. 이거 시험 문제 낼까요? 네, 낼게요. 별표. 자, 방금 요거 카사바라 그랬죠? 이동식 경작을 통해서, 이동식 경작. 뭐 쉽게 얘기하면 봄에는 여기서 경작했다가 척박하니까 얘 쉬어져야 돼요. 그래서 뭐 가을에는 저기 가서 경작했다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각종 열대 과일 이런 것들을 먹고 있다는 거죠. 자, 아마존 어디 있을까요? 브라질에 있겠죠, 그죠? 그지? 세계의 허파라고. 그래서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의 원주민은 덥고 강수량이 많아 습한 열대우림 지역의 주민들은 얇고 간편한 옷을 입는다. 자, 열대기후 지역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위치로 따지면 어디예요? 자, 적도 주변. 그죠?
자, 열대기후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림, 몬순, 사바나. 자, 그 다음에 의식주를 볼까요? 고산가옥, 습기와 해충을 막기 위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동식 경작을 하죠. 그 다음에 옷은 어떻게 입어요? 얇게 입는다. 쉽죠?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기후 그래프 읽는 거를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게요. 교과서에 기후 그래프가 없네. 그러면 이거는 조금 이따가 선생님이 자료를 준비해서 그때 보도록 합시다. 자, 마저 할게요. 건조기후. 자, 건조기후 일단 종류 한번 볼까요? 스텝과 사막으로 나뉩니다. 스텝은 여러분들 초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연중 강수량이 500mm 정도는 내려요. 조금 내린다는 얘기죠. 하지만 사막은 비가 거의 안 내리는 거죠. 한 250mm 미만. 자, 그 느낌 알겠죠? 자, 그래서 이쪽 노란색이 아주 노란색 요 부분. 자, 이 부분은 초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초원에는 여러분들 좋아하는 야생동물이 살고 있어요. 뭐 사자나 뭐 이런 것들. 사자밖에 생각이 안 나네. 왜? 얼룩말. 또 뭐가 생각나나? 코끼리.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사막기후죠. 이거보다 조금 짙은 노란색에 대표적으로 뭐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사하라 사막, 이런 것들. 여기 남아메리카에도 사막이 이제 형성이 돼 있어요. 자, 이런 것들. 오세아니아에도 사막이 있죠, 그죠? 자, 중국 쪽에도 사막이 있어요. 그래서 건조기후는 열대기후 위쪽에 나타난다. 종류는 뭐가 있다고요? 그렇죠. 스텝기후와 사막기후가 있어요. 자, 그러면 건조기후 지역의 의생활과 식생활과 주생활을 한번 볼까요? 자, 건조기후 지역. 영강수량이 매우 적죠. 아까 얘기했죠. 스텝 기후는 한 500mm 미만, 영강수량. 사막은 한 250mm 미만. 그래서 물이 부족하니까 인간이 살기에 불리하긴 하겠죠. 그래서 자, 이분들은 초원지대에 유목을 하면서 살아요. 주로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쪽보다는 우리 몽골 쪽을 얘기하겠죠. 자, 그래서 농업 방식으로는 중요해요. 유목과 오아시스 농업. 다시 유목과 오아시스 농업이에요. 오아시스 여러분들 잘 알고죠. 오아시스 주변에서 농업을 해요. 관계수로 같은 거 만들어서. 자, 그 다음에 집은 아까 이분들 집 있지, 이분들. 흑벽돌이죠? 자, 그래서 여기 집은 안 나와 있는데 이제 사막 같은 경우는 강렬한 햇빛을 막기 위해서 이게 옷부터 나오네. 미안. 일단은 집 먼저 설명할게요. 강렬한 햇빛, 모래바람을 막기 위해서 이제 흑벽돌로 집을 지어서 살고 있을 수도 있고, 자, 유목 같은 경우는 이동식 천막, 게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짓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주생활 같은 경우는 흑벽돌, 그 다음에 뭐 게르, 바로 해볼까요? 이동식 천막,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모래바람과 강한 햇빛을 막기 위해서 온몸을 감싼 이렇게 헐렁한 옷을 입는다. 자, 그러면 유목은 어떤 것이 있나? 자, 농경이 불가능해서 물과 풀을 찾아다니면서 양과 염소를 기르는 이런 유목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곳에서 너무 풀을 많이 뜯겨 먹으면 그곳이 황폐해지기 때문에 자, 아까처럼 여기서 먹고 저기서 먹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지. 그 다음에 이거는 5번 같은 경우는 대추야자라고 해요. 굉장히 달고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조기후 지역의 대표 작물인 대추야자다. 카사바랑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온대기후로 넘어갈까요? 14분이 넘었네.
너무 긴가 오늘? 오늘 길어도 해야 될 것 같아. 자, 그 대신 기후 그래픽 읽는 건 다음 시간으로 넘길게요. 자, 온대, 냉대, 한대 빨리 끝내볼게요. 자, 온대기후. 온대기후는 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특징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온대 수변기후, 서한 해양성기후, 지중해성기후, 온대 겨울 건조기후. 종류가 많네요. 우리는 온대 겨울 건조와 수변기후를 다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유럽의 영국 같은 경우는 서한 해양성 기후라고 하고 이탈리아와 그리스 같은 경우는 지중해성 기후에 해당되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자, 우리나라 여기 있죠. 우리나라 여름에는 굉장히 온난 습유나죠. 습기가 너무 많아요. 벌써 여름이 온 것 같아. 올해는 폭염이라서 여러분들 정말 건강 관리 잘해야 돼요. 그러나 겨울에는 굉장히 건조하고 시베리아 풍이 이렇게 불어오기 때문에 아주 냉랭하죠. 건조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종이 쳤네요. 그러면 온대기후까지만 하고 끝낼게. 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러한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춥고 이런 그 환경 속에서 잘 견디기 위해서 다양한 식생활들, 의생활들, 그 다음에 생활 양식들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여기 보세요. 자, 유럽 볼까요? 유럽, 여기가 지중해라는 거 알고 있죠? 물론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중해 근처에는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죠. 대표적으로 이태리, 그리스, 그 다음에 에스파냐 밑쪽, 아프리카 쪽 여기에서도 지중해 기후가 나타나죠. 지중해 기후는 약간 특징이 뭐냐면 겨울에는 좀 습유해. 근데 여름에는 굉장히 고온 건조해요. 그래서 여름 작물 중에 대표적으로 포도나 올리브 같은 것들이 재배되죠. 자, 그 다음에 서한해양성 기후는 말 그대로예요. 해양성 기후고 여기 영국 한번 대표적으로 볼까요? 이렇게 편서풍이 불어요. 편서풍이. 그래서 아주 온난해. 연중. 우리나라처럼 막 들쑥날쑥하지가 않아요. 온난하다. 연중. 그래서 편서풍의 영향을 받고 있다. 온대기후는 대표적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온난 습유온, 서한해양성, 지중해성, 온대 겨울 건조기후가 나타나고 있다. 자, 온대기후는 좀 할 게 많은데 오늘은 책에 있는 것만 갖고 해요. 자, 볼까요? 온대기후 중에 예절의 변화가 뚜렷하고 기온이 온화해. 그래서 사람 살기가 아주 유리해요.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죠, 그죠? 우리나라도 뭐 면적당 인구가 높은 편이죠. 그 다음에 계절별로 또 입는 옷이 달라지죠. 그 다음에 농경에도 유리해. 그래서 각종 농축산물이 생산되고 있죠. 그래서 요리법도 굉장히 많고 음식 문화가 풍부하죠. 자, 여기 볼까요? 대표적으로 인도는 벼농사를 해요. 계절풍이 분다. 몬순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쌀이 주식이 되죠. 벼농사를 짓고 살고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중요해요. 온통 집이 하얗게 예쁘게 돼 있네. 그죠? 이런 곳에 살고 싶어요. 왜 이렇게 하얗게 예쁘게 돼 있을까요? 여기도 지중해성 기후라 여름에 굉장히 햇빛이 강해요. 그래서 그 햇빛을 반사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얗게 건물을 색칠해 놨다고 해요. 그 다음에 또 열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지, 아까 햇빛을 반사시키기 위해서 벽을 하얗게 칠했고 또 창문도 작게 만들었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요거를 선생님이 이렇게 가옥 구조를 제시하면 얘가 지중해성 기후고 온대 기후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해볼까요? 다음 시간에는 냉대 기후. 안녕.